네, 마켓 진단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은 FOMC가 지금 열리고 있죠. 내일 새벽이면은 FOMC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매크로, 글로벌하게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NH투자증권 채권전략팀의 박종현 팀장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요 일간지. 요즘 그 서베이 기간 아닙니까? 네네. 네, 또 이 채권 크레딧 쪽에서는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에 올라오셨어요. 저희가 1위 아니면 모시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그렇습니다. 네. 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이 채권 시장도 내부보다는 외부 변수에 좀 민감한 상황인데요. 네. 글로벌 채권 금리 하락세, 동조화 흐름,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글로벌 채권 금리 동향하고 특징 점검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그 계절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데 추풍 낙엽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최근에 글로벌 금리가 아주 가파른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독일의 금리 하락을 좀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금리가 마치 이게 중력의 법칙처럼 다들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끌어내려지는 이런 느낌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채 금리가 5년 만기 이하는 지금 0 또는 마이너스입니다. 금리가 지금 떨어지다 못해 마이너스까지 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글로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이 돈의 값을 상당히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가격하고는 또 반대니까 가격은 오른다는 그렇죠.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채권 가격이 오르면은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부담 요인이긴 한데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두 시장이 또 같이 또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요. 그렇죠. 네. 자, 이 미국의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첫 올해 들어서 이제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자, 문구의 변화는 이번에는 당장은 없을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지만, 네. 이제 3월에 문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러면 6월 달에는 금리가 올라가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FOMC를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제 미국 그 연준의 그동안에 계속 기본적인 입장은, 페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세계 경제의 중앙은행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미국 경제의 현황을 놓고 의사결정을 하지, 신흥국 상황, 세계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기본 입장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같이 존재하는 한 이 글로벌 경제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미국 경제 현황도 보면 3, 4분기까지는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선 성장세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내구재 주문이 많이 감소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미국 경제는 그동안 잘 해왔지만 유럽이라던가 또 중국, 일본 이런 주변 국가들의 회복세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미국 경제도 나홀로 회복세를 지속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연준의 의사결정도 결과적으로는 주변 여건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사항들 보게 되면은 당초 이 연준의 성명서가 바뀌면서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오히려 좀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늦춰지는 쪽. 일부에서는 올해도 금리 인상 하기가 어렵다 이런 전망들이 좀 커지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한 10월께 정도의 인상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확실히 좀 인상이 좀 늦어질 것 같고요. 이번 FOMC에서도 기존 스탠스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은 우선 지켜보자 이런 좀 결론을 내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역설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1월부터 3월까지의 경제 지표가 조금 온건하게 나오고 주식시장도 조금 정체되는 게 글로벌 경제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려버리면은 이게 좀 후다닥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어제 모건 스탠리도 금리 인상 시점을 뒤쪽으로 좀 잡고 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번 주에 또 미국의 그래서 중요한 지표인 4분기 GDP 어드밴스면 이게 잠정치인가요? 예비치인가요? 이거는 지금 이제 속보치인가요? 예, 속보치입니다. 네, 속보치가 나오게 되죠. 그나마 이제 3분기 때는 상당히 강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어떻게 볼까요? 4분기의 GDP 미국은. 일단 3, 4분기 그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5%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분기는 이제 5%의 기저효과를 감안해 보면은 3% 전후로 좀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겠고요. 특히 이제 연말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미국의 소비 시즌이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4분기 데이터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벌써 시장의 관심은 4분기도 이거 지난 뉴스다.
1, 4분기가 또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 미국의 월간 지표들 봤었을 때는 12월, 1월 지표들이 이렇게 과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게 미국에서 이상 한파가 몰아치면서 미국 경제가 1분기에 상당히 이렇게 주춤하고 갔는데요. 어제도 지금 동북부에 상당히 강한 한파 또 폭설이 좀 내려졌다고 하죠. 네. 이게 제가 이제 작년에 한번 미국 뉴욕을 가봤었는데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오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그 부동산 쪽, 건설 쪽, 그쪽은 아예 올스톱입니다. 네. 유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날씨 변화가 상당히 좀 성장률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4, 4분기 성장률은 뭐 괜찮게 나오겠지만 오히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좀 땡겨져서 좀 최근 지표로 향하고 있고 최근의 지표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경기의 흐름이 쫓아오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도 다소 좀 위에서 정체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결국은 동반 경기, 그 글로벌 경기가 동반 회복되지 않고서는 미국도 혼자 나아가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외부 변수를 짚어봤는데요. 내부로 돌려보면은 1월 금통이 예상하신 대로 만장일치로 금리를 기준금리 동결을 했죠. 네. 하는 총재가 약간 매파적 스탠스, 그러니까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경기 쪽의 정상화를 강조하는 뉘앙스를 많이 줬는데요. 지금 정부가 보면은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매우 빠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3%대의 고정금리도 등장하는 것 같은데, 자, 현재 우리 국내 경기 상황, 그다음에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요? 일단 그 1월 달에는 의미가 있었던 게 기준금리 동결 결정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수정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는 거였는데요. 뭐 알려진 대로 올해 성장률을 당초 3.9에서 3.4%, 또 물가를 2.4에서 1.9%, 뭐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현재 2% 기준금리면 충분히 경기 부양적이다. 이제 이래서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차단시키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요. 문제는 시장에서 여전히 이 한은의 전망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경기 전반이 뚜렷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경제가 그러한 외풍 속에서도 안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거냐 장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한은이 저렇게 강경하게 매파적인 스탠스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 환율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 ECB의 QE로 인해서 또 일본이나 또 중국의 어떤 대응이 좀 뒤따른다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또다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한은과 시장이 경기 전망과 통화 정책을 두고 이른바 진실 게임을 하는 상황들이 좀 벌어질 것 같고요. 저희들 전망은 여전히 추가 금리 인하는 득보다는 좀 실이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좀 낮게 보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은 상당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외부 환경이다. 이거는 좀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왔을 때 이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요? 좀 압축을 해서 부탁드려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경기가 지금 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이 글로벌 채권 시장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한 나라의 금리가 자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모두 다 함께 반영하는 상황이고요. 미국 경제도 최근에 성장세 그렇게 좋고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를 10년째가 깨고 내려와서 한 2년의 최저치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글로벌 경기 흐름 또 글로벌 통화 정책에 따라서 국내 금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당장은 한은이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계속 기준금리에 막히겠지만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해외와 비교해 봤을 때 높은 금리 또 안정적인 원화 흐름을 감안해 보면 특히 QE까지 ECB에서 어우러지면 해외 자금의 유입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채권 시장의 강세도 좀 이어질 것 같고 이른바 금융시장이 유동성 장세로 가면서 초기에는 주식과 채권의 동반 강세 이런 것들이 적어도 1분기 중에는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여전히 장기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경 채권 크레딧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 NH투자증권 채권전략팀의 박정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을 좀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